아니, 어머님 돌아가시면 집은 우리 거잖아. 선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심은 깜짝 놀라며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어요. 근데 이혼하면 절반은 제 거죠? 그 순간 영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선아가 준호와 나누는 대화였어요. 아마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떡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딱히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워하는 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들어요?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심은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아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마치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려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던 건가요? 충격 그 자체의 대화네요. 이야기를 듣게 된 영심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영심은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러가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은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집안에서는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나서 영심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노년 봉사단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릴 반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심은 봉사단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집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또 쑤시네. 영심은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금치, 도라지, 콩나물. 모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 재료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심은 앞치마를 두르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아예요. 아들의 예비 며느리라는 선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심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가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해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어머, 선아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는 무릎 상태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이제 집 안에서는 혼자 다닐 수 있거든.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심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괜히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선아야. 별로 필요한 건 없어? 아,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병문안 갈게요. 준호랑 같이요. 그래. 고맙다.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심은 다시 반찬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양념을 하면서도 계속 선아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좋은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때 현관문에서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심은 앞치마를 벗으며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맞은편 다세대 주택에 사는 고등학생 소은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은은 손에 우유 한 팩을 들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우유를 가져다 주는 게 벌써 한 달째였습니다. 어머, 소은아. 또 이런 걸 가져왔니? 네, 할머니 무릎에 좋다고 해서요.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소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심은 그런 소은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소은아.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뭔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 힘 좀 있거든요. 소은은 자신의 팔뚝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영심은 그런 소은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알겠어. 고마워. 소은이 학교에 간 후 영심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기한 아이야. 남남인데도 이렇게 챙겨주다니. 영심은 소은이 가져다 준 우유를 마시며 반찬 만들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것이 영심의 일상이었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봉사단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심은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반찬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영심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쭉 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이럴 때면 항상 아들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해는 했습니다. 직장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영심은 간단히 죽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심은 반가운 마음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준호야.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연락이 뜸해서 걱정했어. 응, 엄마. 미안해. 요즘 정말 바빠서. 그런데 엄마 몸은 어때? 무릎 많이 좋아졌어? 응, 많이 나아졌어. 이제 집 안에서는 혼자 다닐 수 있거든. 다행이야. 그런데 엄마, 나 지금 선아랑 있는데 선아가 인사하고 싶어 해. 영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바꿔줘.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아예요. 응, 선아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혹시 집에 필요한 물건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선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영심은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고마워, 선아야. 별로 필요한 건 없어? 아,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준호가 어머니 뵙고 싶어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심은 다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방금 전화해서 선아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심은 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여보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심은 이상하다 생각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머님 돌아가시면 집은 우리 거잖아. 선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심은 깜짝 놀라며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어요. 근데 이혼하면 절반은 제 거죠? 그 순간 영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선아가 준호와 나누는 대화였어요. 아마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그런 말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떡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딱히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워하는 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들어요.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거 아네요? 영심은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아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마치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려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던 건가요? 그래도 그런 말은 좀. 아, 참. 그리고 어머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심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영심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선아가 전화할 때마다 반가워했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며 예뻐해 주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집 때문이었다니. 부엌에서 죽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영심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심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문을 열었어요. 소은이 작은 쪽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늦게 끝나서 이제야 왔어요. 소은은 쪽지를 영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릎 괜찮으셨죠? 미역국 끓였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영심은 그 쪽지를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진실한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아이와 집만 노리는 선아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고마워, 소은아. 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은 그런 영심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소은이 돌아간 후 영심은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이 한 줄이 영심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소은의 쪽지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영심은 여전히 그날 밤 들었던 선아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봉사단 모임에 참석하다가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혼하면 절반은 제 거죠? 그 말이 영심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어요. 선아는 여전히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었고 준호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짧은 통화만 했습니다. 영심은 그런 그들을 보며 더욱 허탈함을 느꼈어요. 토요일 오후 약속했던 대로 준호와 선아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영심은 마음을 추스르고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려 했어요. 하지만 선아를 보는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선아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심은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앉아라. 엄마,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준호가 영심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영심은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응, 많이 나아졌어. 이제 집 안에서는 혼자 다닐 수 있거든. 다행이야. 그런데 엄마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잘 먹고 있어. 선아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그런 선아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 아이가 자신을 위해 차를 끓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것이 될 집의 주방을 미리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차 나왔어요. 선아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그때 선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아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준호를 봤어요. 오빠, 제가 잠깐 나가서 전화 받고 올게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응, 그래. 선아가 나간 후 영심과 준호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심은 이때다 싶어 준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읽어낼 수 있을까 했거든요. 엄마, 그런데 말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심은 귀를 기울였어요. 뭔데? 엄마, 혹시 집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 순간 영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도 그 집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하지만 영심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집 정리? 아, 그게.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심은 준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보였어요. 그 순간 영심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은 그 집이 탐나는 거였어요. 그건 아직 정리 안 됐네. 영심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왜? 내가 걱정되니? 당연히 걱정되지. 엄마니까.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보자. 그때 선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뭔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죄송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괜찮아. 영심은 선아를 보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저 빨리 사라져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영심은 그 질문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응, 잘 먹고 있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몸에 이상한 곳은 없으세요? 왜? 아, 그냥 걱정돼서요. 영심은 선아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언제 아플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별로 이상한 곳은 없어? 그렇구나. 그런데 어머니, 혹시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응,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고 있어. 좋으시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선아의 표정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심은 그런 선아를 보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영심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도 며느리 될 사람도 결국은 그 집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심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전화번호부를 꺼내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어요. 예전에 동네 분쟁 때문에 상담받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장영심입니다. 예전에 상담받았었는데요. 아, 장영심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영심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속 말씀이시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는 어떨까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심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심은 약속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걸음이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김 변호사는 영심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상속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심은 잠시 망설였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집을 이웃집 아이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이웃집 아이요? 혹시 친척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 고등학생이에요. 김소은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나요? 혹시 자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영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선아의 전화 통화 내용, 아들의 태도, 그리고 소은의 따뜻한 마음까지. 그 아이는 매일 우유를 가져다 주고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 줍니다. 반면에 제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은 오직 집에만 관심이 있어요. 김 변호사는 영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가족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그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 집이니까 제가 정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언장을 작성해 보시겠어요?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영심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소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니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집에 도착한 영심은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소은이에요. 영심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소은이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어서 와, 소은아. 학교는 어땠니? 네, 좋았어요. 할머니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까 나가시는 거 봤는데.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소은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집에서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이 끓였어요.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영심은 그런 소은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챙겨주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고마워, 소은아. 그런데 넌 왜 이렇게 할머니를 잘해주니? 소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서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거든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니?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심은 소은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세상에 있다니. 소은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할머니, 왜 그러세요? 눈물 나실 것 같은데. 소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심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고마워서 그래. 소은이 돌아간 후
영심은 소은이 가져다 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또 한 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의 집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라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은이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언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이상한 걸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소은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우연히 녹음하게 됐어요. 소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오래 안 가시겠지. 장례식장 예약은 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 그쵸? 그리고 이어서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그런데 집은 이미 정해졌지? 당연하죠. 법적으로 아들이 상속받는 거니까. 영심은 그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이게 맞는 건가요? 정말 할머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나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소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소은아, 어디서 이걸 녹음했니?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할머니 얘기를 하시길래.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선아와 준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해졌거든요. 고마워, 소은아. 이걸 알려줘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영심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그날 밤 영심은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할 수가 있을까요? 영심은 내일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유언장을 최종 확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영심은 김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이제 소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선아에게 자신의 결정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영심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되니? 선아랑 같이 집에 좀 와봐.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영심은 전화를 끊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것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준호와 선아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영심은 그들을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물어볼 게 있어. 뭐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선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영심은 선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죠. 그래.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순간 준호와 선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심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법적으로 아들인 제가 상속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 말에 선아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혼하면 절반은 아내 거 되는 거 맞지? 영심의 말에 선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장례식장 예약도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심은 그런 선아를 보며 확신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다 알고 있어. 영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도 다 들었고 녹음도 있어. 선아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니? 영심은 소은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휴대폰으로 재생했습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이젠 오래 안 가시겠지. 장례식장 예약은 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 그쵸? 준호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선아야, 이게 뭐야? 오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분명히 내 목소리잖아. 영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집 절반은 자기 거라고 한 것도 다 들었어. 선아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그런 말을 한 게 잘못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영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넌 처음부터 내 집만 노린 거였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를 진짜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그럼 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어? 선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선아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하라고? 영심은 일어나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뭘 결정하셨다고요? 내가 죽어도 그 집은 내 것도 내 부인 것도 아니야. 준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미 상속자는 정했어. 영심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구요? 소은이. 소은이가 누구예요? 맞은편에 사는 고등학생이야. 그 아이가 진짜 가족이야. 선아는 그 말을 듣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유언장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이혼하면 제 거라니까요. 법적으로? 선아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영심은 그런 선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이는구나. 준호는 당황해서 선아를 말렸습니다. 선아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모셨는데. 영심은 선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셨다고? 언제 나를 모셨어? 전화도 하고 병문안도 오고. 그건 모시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야. 내가 언제 죽을지 확인하려고 한 거잖아. 선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심은 계속 말했어요. 모시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이혼하면 절반은 자기 거라든지 장례식장 예약을 미리 해두자든지. 병원 복도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들이라면 어머니가 오래 살기를 바라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심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며칠 후 동사무소 직원이 영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언장과 관련된 서류를 최종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영심은 직원과 함께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최종 서류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사망 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웃주민 김소은에게 상속한다. 영심은 서류를 다시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영심은 붉은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당 상속자인 김소은 양에게는 알려주셨나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할 예정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직원이 떠난 후 영심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소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과연 받아들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소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작은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가 잡채 만드셨는데 할머니 드시라고 하시네요. 고마워, 소은아. 들어와. 소은은 평소와 다른 영심의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영심은 소은을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네, 말씀하세요. 영심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소은아, 넌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분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너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소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물이요? 할머니,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영심은 소은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소은아, 할머니가 이 집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소은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죽으면 이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소은은 고개를 휘휘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그런 큰 걸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할머니 아들분이 계시잖아요. 영심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은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겠니? 가족이요? 혈연 관계가 가족이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소은은 영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그런 거였는데. 그래, 그러니까 너에게 주는 거야. 조건 없이 할머니를 사랑해준 너에게. 영심은 소은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선아의 전화 통화, 아들의 태도,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까지.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할머니가 결정한 거야. 넌 내 가족이야. 소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전 정말 안 받을게요. 이런 큰 걸 어떻게 받아요? 왜 안 받으려고 하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큰 걸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심은 소은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소은아,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영심은 일어나서 문을 확인했어요.
준호와 선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도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누구예요? 아들이랑 며느리 될 사람이야. 그리고 변호사도 데려온 것 같네. 영심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뒤따라 들어온 선아는 날선 눈빛으로 영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모셨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영심은 선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셨다고? 언제 나를 모셨어? 전화도 하고 병문안도 오고. 그건 모시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였잖아. 내가 언제 죽을지 확인하려고. 변호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법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이런 상속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가족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어요. 영심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 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법적으로는 가족입니다. 법적으로 가족이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소은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안 받을게요.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영심은 소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소은아,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 선아가 소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을 가로채려고?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영심은 선아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 집을 노린 거야. 모시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 그 순간 소은은 유언장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저 안 받을게요. 정말로요. 영심은 소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줘야 맞는 거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너에게.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심은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다시 한번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럼 왜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선아 말에 휘둘린 거예요. 영심은 준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휘둘렸다고? 그럼 넌 생각이 없는 거니? 선아는 이제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요. 매번 안부 전화하고 병문안 오고 이런 거 다 의무감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의무감이라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랑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나중에 상속받을 생각에 참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아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심은 선아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제야 진실을 말해주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넌 처음부터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어. 그래야 집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준호는 선아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아야, 그만해. 왜 그만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다 틀어졌는데. 선아는 소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애가 뭔데요? 남남인데 왜 우리 집을 가져가야 해요? 소은은 그런 선아의 모습에 겁이 났습니다. 영심 뒤로 숨으며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안 받을게요. 무서워요. 영심은 소은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은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리고 선아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요? 어머니가 저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나가. 더 이상 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회? 내가 왜 후회해?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혈육인데. 영심은 준호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혈육이면 뭐해?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 없어. 진짜 마음이 있다면 어머니가 오래 살기를 바라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심은 계속 말했어요. 넌 내가 언제 죽을지만 궁금해했어. 그리고 그 여자는 장례식장 예약까지 생각했고, 엄마. 반면에 소은이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영심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가족이야. 혈연 관계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내 딸이야. 선아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유언장이 있으면 돼. 유언장이라고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선아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심은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한다고요?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그러겠어. 내 집이니까 내가 정할 권리가 있어. 소은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는 안 받을게요.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영심은 소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결정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싸우게 되면 가족? 이 사람들이 가족이니? 영심은 준호와 선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내가 오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보여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심은 그런 준호를 보며 실망스러워했어요. 역시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니까. 선아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영심은 유언장을 다시 소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이건 할머니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거절하지 마. 소은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오히려 할머니가 고마워. 고맙다고요? 그래, 할머니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영심은 소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심은 피보다 더 진해. 그 순간 준호와 선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영심과 소은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소은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다툼도 있었지만 영심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되었어요.
준호와 선아는 더 이상 영심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진심이 드러난 것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영심은 소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매일 우유를 가져다 주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영심도 소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집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했니? 저는 할머니가 제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집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라고요. 영심은 소은의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참 똑똑한 아이구나. 할머니가 너에게 준 게 집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네. 네, 할머니. 그래서 더 소중해요. 소은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영심을 챙기는 일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대학에 가면 좀 더 바빠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소은아. 내 공부가 제일 중요해. 하지만 할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되는데요. 영심은 소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너 같은 딸이 있으니까. 할머니.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소은의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영심은 소은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장을 새로 마련했어요. 오랜만에 정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라 설레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당일 영심은 소은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소은은 졸업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예뻐 보였어요.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기뻐요. 할머니도 기뻐. 우리 소은이 졸업하는 걸 보게 돼서.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영심은 소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졸업 선물이야. 열어봐. 소은이 상자를 열자 작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예뻐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끼던 거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영심은 소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소은아. 대학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 할머니, 대학 가서도 자주 올게요. 그래, 하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해. 그날 저녁 영심과 소은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은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쁨을 누가 함께 나눠줬을까요? 할머니도 고마워. 너 때문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몇 주 후 영심의 집 현관문에는 새로운 표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소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소은은 여전히 영심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이름이 문패에 적혀 있으니까 신기해요.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계시는 한 여기는 할머니 집이에요. 영심은 소은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소은아. 어느 날 영심은 노년 봉사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영심의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했어요. 영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영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딸을 얻었어요. 딸이요? 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제 딸이에요. 영심은 동료들에게 소은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적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 나이에 깨달았어요. 봉사단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심은 소은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은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소은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알겠어요. 영심은 소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소은은 그런 영심을 보며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고, 뭘 감사해 하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저녁 무렵 영심은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은은 영심 옆에 앉아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예쁘네요. 그래, 석양이 참 아름답구나. 할머니, 저희 오래오래 함께해요. 영심은 소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몇 달 후 영심은 봉사단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영심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은은 영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그래. 너를 만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영심은 소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화면은 영심과 소은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나타났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진심으로 맺어집니다. 영심과 소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